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을 전면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충암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해왔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형식상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로 보일 수 있었지만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파면 결정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으며 이번 국무회의처럼 열띤 토론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 또한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분명히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늦게 도착했으며 이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헌재는 국무위원 전원이 동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증거입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헌재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계엄 선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한 총리는 헌재에서 이번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형식의 국무회의가 아니었으며 형식적 실체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증언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이용했으며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또 다른 증언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전 장관은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이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답견실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윤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준비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입니다. 헌재는 또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으며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포고령 1호 관련 증언 또한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전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은 실제로 효력이 있었으며 집행하려고 하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포고령이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며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포고령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야간 통행금지 조항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진술입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를 두고 만약 실제 집행 의도가 없었다면 해당 조항을 삭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빌미로 비상계엄과 군사력을 통한 질서 장악을 계획하였다는 점을 암시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의 이름을 결정문에 무려 31차례나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당시 사태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정문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중과부적 이유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병력 투입이 단순한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일련의 증언과 정황을 종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점은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파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정상적 절차와 충분한 논의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수준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이상민 두 전직 장관의 증언이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그 어떠한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입각한 엄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며,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실패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민과 국가의 경고이자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정치권 전반에 뿌리내리길 기대합니다. 헌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이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